손흥민이 호텔에서 쫓겨난 날, 손흥민은 유럽에서의 힘든 시즌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경기를 마친 후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싶었다. 평범한 일상을 떠올리며 고향에서의 시간을 즐기고 싶었고, 그리워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서울로 향했다. 그는 바쁜 일정을 끝내고 잠시라도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손흥민은 처음으로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 특별한 호텔을 선택했다. 이 호텔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고급 호텔로 손흥민이 자주 듣던 이야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일반적으로 유명 인사들이 많이 방문하는 이곳은 최근 큰 투자자들이 바뀌었고 그 주인도 새로운 얼굴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자신이 그 새로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의 소속된 축구클럽의 유명인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단순한 여행자처럼 휴식을 취하고 싶었다. 편안한 후드티와 바지를 입고 배낭을 메고 호텔에 들어갔다. 그의 외모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고 아무도 그가 누군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손흥민은 그런 점에서 고립된 평범함을 즐기려고 했던 것이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그는 이곳의 분위기와 서비스가 기대 이상으로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로비의 장식은 고풍스럽고 세련되었으며 벽에 걸린 그림들은 고급스러움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가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가자 매니저는 그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다. 그의 수수한 옷차림과는 달리 호텔의 우아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외모는 분명히 눈에 띄었다. 매니저는 손흥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얼떨결에 말했다. 체크인 하시겠어요?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오늘 밤 예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매니저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예약 시스템에서 손흥민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매니저는 어색하게 머뭇거리다가 그를 다시 한번 의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저기요, 예약된 내역이 없어요. 손흥민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차분하게 말했다. 아마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매니저는 그의 말을 무시한 채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확인했어요. 손님 성함으로 예약된 내역은 없습니다. 호텔도 이런 분들이 자주 오는 곳이 아니니까요. 다른 숙소를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자신이 왜 이런 대접을 받는지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가 소유한 호텔에서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너무나 황당했다. 정말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매니저는 그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확인했어요. 예약은 없습니다. 아마 유명인인 척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보안을 부를게요. 매니저의 태도는 그가 유명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는 듯 보였다. 손흥민은 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매니저에게 다시 물었다. 정말로 고객을 이렇게 대하는 건가요? 매니저는 팔짱을 낀 채 냉소적인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럼요. 예약 없이 온 분들에게는 이렇게 대합니다. 나가세요. 그녀는 손흥민을 향해 손을 휘두르며 출구를 가리켰다. 순간 로비가 정적에 휩싸였고 직원들은 손끝에 움츠러들며 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바로 그때 호텔 로비의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급히 들어왔다. 그는 바로 호텔의 총지배인이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으며 손흥민을 보고는 급히 다가갔다. 손흥민님, 여기 계셨군요. 총지배인은 당황하며 다가갔다. 매니저는 자신이 바로 그 유명한 손흥민이 그곳에 있는 줄 몰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며 얼어붙었다. 손흥민, 님? 총지배인은 그녀를 바로 향해 소리쳤다.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셨나요? 매니저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총지배인은 그녀를 향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흥민님은 바로 이 호텔의 새로운 주인입니다. 매니저는 입을 다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손흥민을 한 번 더 쳐다보며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이분이 총지배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맞습니다. 손흥민님은 이 호텔을 새로 인수하셨습니다. 매니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손흥민을 바라봤다. 손흥민은 그녀의 당황한 표정을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 제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로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직원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다.
매니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손흥민의 이름을 다시 확인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시스템에서 나오는 결과는 다를 수 없었다. 총지배인은 매니저를 향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급히 손흥민에게 사과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스위트룸을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그를 한동안 지켜보다가 매니저에게 다시 한번 말을 건넸다. 스위트룸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방식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 호텔의 서비스는 고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총지배인은 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당장 개선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침착하게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며 다시 한번 자신이 이 호텔을 소유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고민에 잠겼다. 이 호텔이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선 많은 변화가 필요하겠군. 직원들의 교육과 서비스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속으로 결심했다. 앞으로 이 호텔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도 그 일에 앞장서야겠어.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 직전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렸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호텔이 손님을 존중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 후 손흥민은 가족과의 시간을 즐기며 그동안 고생했던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교훈은 그에게 평생 남을 것이다.